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비아디 얘기입니다. 상승 열차 탑승 못한 비아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비아디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른 전기 자동차 대비해서 종목이 좀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자동차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세인데 비아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BYD 시세가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연초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미 주가는 23년부터 시작을 했고 릴레이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3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주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미스내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전기차가 2000년도에 한 2천만 대 판매밖에 안 됐는데 24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판매된 게 3,100만 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15배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보시면 430만 대에서 지금 470만 대까지 지금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가를 보시면 종목을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종목인데 제 자료를 보시면요. 네. 우선은 중국 전기차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22년 말로 이 보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난 후에는 이구환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각 성별로 아니면 일선 도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네. 24년도에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국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보시면 20만 위안, 그러니까 환율을 그냥 200위안으로 보시면 그냥 4천만 원대예요. 4천만 원 근데 이하? 실제적으로는 예. 15만 위안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러니까 네. 3천만 원대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 거죠. 예. 이게 20만 이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모델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70%가 BYD 가 보시면 많네요. 다 BYD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구환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요. 네. BYD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 중에서 아직은 고가 브랜드 비율이 6%밖에 안 되는 아주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만 위안 이하의 차량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중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30% 계속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고요. 그래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보조금이 이제 이구환신이 중단이 된 곳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비아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면치 못했던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아디가 또 올해 판매 목표를 또 축소하기도 했고 이건 뭐 가짜 뉴스라고도 하던데 뭐 비아디 파산설 얘기도 또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걸까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연간 판매량입니다. BYD 네. 이제 저희 자료 함께 보시면요. 이제 작년에 이제 380만 대 판매를 됐고요. 올해 이제 BYD에서 연초에서 보통 중국 전기차들이 올해 판매량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올해 이제 한 550만 대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 하향한 거를 460만 대로 발표를 BYD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는 응답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청 업체들도 그렇고 대리점 업체들한테도 다 이제 발표가 이제 다 이제 정보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550만 대 판매를 했을 때 이제 지금 BYD가 수출 비중이 작년도에 10%였고 올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아마 수출은 제가 보기에는 80만 대 이제 달성을 할 것 같고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중국 내수 판매량이 좀 감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 사업 보고서 보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24년도에 이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중국에서 GMT라는 리서치에서 이 BYD의 부채에 대해서 거론을 한 번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BYD 사업 보고서를 좀 상세하게 보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갈 때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떤 리스크 부분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저도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네. 이제 보시면 총 부채가 이제 제가 한국 이제 숫자로 표기를 해놨는데 한 53조 정도 되고요. 예. 이자 부채가 5조입니다. 네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21조고요. 네, 매입 채무가 40조인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외상 매입금이 21조인데요.
근데 이 21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 보통 글로벌 업체들이 요즘에는 빠르면 한 달, 두 달을 넘기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6개월에서 9개월이고요. 예. 1년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BY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음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가 IMF나 이런 걸 겪었을 때 한국에서 이 어음 사태에 대한 거를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BYD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어음이 은행에서 이제 보통 은행에 주면 은행이 보증을 좀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BYD 같은 경우는 BYD 자체 시스템에서 어음을 발행을 하고 그 보증 기관이 BYD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중국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중국 국영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 아니고 민영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외상매입급은 이제 중국만의 특징이라 그래서 타 업체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예.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월 110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근데 24년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량이 한 1,500원 위안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외상매입금을 월 한 130억 위안 정도만 갚으면 됐지만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듯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결제 대금을 60일 이내로 단축을 시켜라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6월 달에 한 번 발표했는데 아마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 경고가 나온 것 같고요. 만일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신규 그러니까 60일 단축하게 되면 이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게 월 150억 위안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월 나가는 지출 금액이 280억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현금 창출 능력이 110억 위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280억 위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내년 2월 되면 소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BYD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해외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BYD가 해외 지금 생산량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네. 테슬라가 50%가 넘고요. 현대차가 한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근데 이 해외 증설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에 네. 보시면 그렇죠. 유럽도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최근에 인도 공략에 좀 채비를 나선다. 가성비를 내세워서 600만 대 도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좀 뜯어봤을 때 계속해서 좀 차입금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플러스 알파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을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BYD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들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을 이제 가져온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미에서는 브라질에서도 판매량이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함께 보시면 작년에 7월 달에 유럽에서 관세를 이제 제기하고 난 후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제 관세율이고요.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지금 돌려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10%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BYD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헝가리 공장이 올 연말 가동,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터키 공장 또 가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현금 소진이 있는 상태에서 캐pex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딜러상 이제 BYD 딜러상 두 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제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 수가 20개 정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산동성에서 가장 큰 딜러상인데 이제 매장을 닫고 파산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판매됐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아마 1,000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부터 가격 할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 어음 결제 시스템을 60일로 단축시켜라. 그다음에 7월 달에 딜러상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최근에 대두된 거는 이 재고 문제인데요. 네.
0km 중고차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할인율을 지금 35% 신차를 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혼란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차가 지금 4천만 원짜리가 지금 2천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0km면 중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중국 정부에서 네. 결제 시스템을 60일로 앞당기다 보니까 네. 현금이 지금은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항상 성장을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중간에 좀 막히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BYD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할인 정책을 펼친 네.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현금 창출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중국께서 지금 보도 내용은 지금 500개에서 120개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500개에서 50개로 줄었다는 얘기도 뭐가 있는데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 수가, 아, 전기차 판매 기업 전기차 수가. 기업 수가. 근데 예. 여기서 더 50% 이상 구조조정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위 업자 예. 이제 BYD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업체들을 이제 빨리 사라지게 만들면 그 파일을 BYD가 더 먹을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더 시장 파일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나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또 많으셔서 지금 다소 좀 BYD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BYD가 재고 문제 그리고 자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BYD를 비롯해서 다른 뭐 니오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있고 이런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예.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네. 이게 BYD 주가인데요. BYD의 차트를 함께 좀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제 하죠.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최근 6월 말 7월 달, 8월 달에 많은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주식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5월 달부터 시작돼서 조정이 시작을 됐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7, 80% 정도의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임원분이 장내 매수도 이제 공시를 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늘 중국 정부에서 가당 경쟁하지 마라 이 지급 결제 시스템 정상화하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BYD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 네. 정책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은 아닐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 아,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중국에서 지금 하향 보조금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한 50% 공식적으로 난 게 한 55% 되는데요. 일선, 이선 도시에는 거의 80% 이상 보급이 된 많네요. 상태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보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한 50에서 55%인데요. 3선, 4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아래 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기차 보급률이 낮습니다. 이 하향 보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골 같은 데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 8월 달 판매량이 BYD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YY로 지금 0%대고 성장률이 없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은 네. 내수에서 이 판매량이 플러스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때 주식을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거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BYD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주셨고 채팅방에서도 이제 BYD 어떻게 매수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매수하냐는 질문이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으나 BYD는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면 신규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자한테는 하는데 예. 아주 좋은 기회긴 네,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높게 매수를 하더라도 네. 이제 실제적으로 내수 판매가 턴하거나 이 가당 경쟁, 어떻게 보면 가격 할인 정책을 언젠가는 중단을 할 겁니다. BYD도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 미지급금 정산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가격을 정상화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신호가 가격 정상화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출량인데 수출량이 내수 둔화보다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그다음에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지금 L2 보급률은 거의 80%예요. 근데 L2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L3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그렇죠. 자율주행 네. 이제
진입 단계에 들어가는데 네. 내년이 L3에 본격화되는 이제 개화되는 시기고요. 그렇게 되면 BY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떤 이제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신 건 아니네요. 네. 네, 비아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어떻게 매수해요라는 질문 들어오셨는데 심천에 있죠. 이 선강퉁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 비아디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좀 같이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BYD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